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5월 23일 토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강타의 엉뚱생 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강타의 엉뚱생 등 고배당 경마 타이틀 자체가 옛날에 이제 신바람 경마, 신바람 꽃배당 경마 이렇게 얘기했고, 요즘은 이제 강타의 엉뚱생 등 고배당 경마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자, 이번 주는 이제 5월달에 4주차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로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려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마음이 오래간만에 좀 편성다운 편성을 만났다.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가짐이 새롭습니다. 자, 이제 월말로 다가오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토요 경마는 굉장히 잘했어요. 일요 경마에 죽을 써서 그렇지 토요 경마 굉장히 잘했습니다. 뭘 잘했냐? 총 7개 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승부처가 6개야. 잘했는데 승부처가 6개야? 야, 그게 이제 A급 제주 메인 군항해별을 대가리로 놓고 이 견우 불발을 강력하게 때렸고, 그 때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인기마였던 9번 추종불어와 5번 명만탄생을 자르고 들어갔던 그런 승부처였기 때문에 A급 완전히 제대로 적중을 했죠. 7 같은 게 그냥 대가리를 빵 치고 들어왔어야지 상황이 완전히 나고 그냥 배당이 그냥 몇 배나 터져버렸어야지, 그냥 한 60배짜리 단통으로 맞아버렸어야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야 되는 정도로 그냥 빡 하고 터뜨려버렸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 토요 메인 승부처를 또 그게 끝나고 또 적중을 했어요. 윤태욱의 12번 스페이스포트, 윤태욱이라도 온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45.7배 메인 승부 아몬고스도 4번 아몬고스도 문세영이가 팔렸지만 잘라라 3차 왔어요. 잘랐다 3차 가서 오줌 쌀 뻔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잘라서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히트 대가리, UCC 시간에서부터 대가리다 사이클 히트 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또 준메인 승부처를 또 적중을 했죠. 5.2배 준메인 단통으로 승리여제의 더전 코크 단통으로 때려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또 제주교차 1경주 준메인 승부처에서 명성공주의 거룩 맞춰드렸고요. 또 조용한 승부처에서 7번 세상만사가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한 승부처 맞춰드렸고요. 또 노유한 빅토리의 선봉용 하이라이트 승부처 맞춰드렸고요. 또 제주교차 4경주 전설마을의 멘탈킹 단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총 7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그 중에서 6개의 승부처를 알토나 같은 적중으로 일궈내서 토요경마 A급 제주 메인, 토요 메인 모두 중배당 적중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4강을 냈던 강타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도 강타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편성이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중배당이나 고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번 주가.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문세영이가 일요일 경마 때 못 뛰었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문세영이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맨날 1년 365일 잘 뛸 수가 있냐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뭐 슬럼프도 있고 몸도 아프고, 또 때로는 또 편성이 안 맞고, 또 때로는 또 말이 왠지 좀 타기가 싫고 그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은 직업이 프로니까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잘하고 싶지. 어느 사람이라고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를 어떤 데서 해느냐면, 요즘 이제 하나가 김성훈 감독이 이제 70이 넘으신 감독님이신데 잘하잖아요. 의지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야, 우리는 70이 넘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저도 좋아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자, 어쨌든
분위기는 좋으니까 자 이번 주 토요일 경마 전반적으로 중배당과 고배당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강타와 함께 지금부터 렛츠 고 출발합니다. 자 토요일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신마 중에서는 7번 금화 돌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선행력은 무난하지만 또 앞다리가 좀 높아요. 앞다리가 높아서 이렇게 덩크 이렇게 뛰어. 그러니까 중폭은 굉장히 좋아. 이렇게 날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다리가 좀 내려가야지 좀 되는데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본기도 탄탄하고 괜찮다. 6번 골드 챔프하고 12번 질풍 담당도 주요인 검사 기록은 괜찮은데 6번 골드 챔프는 이제 실전처럼 뛰었던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12번 질풍 담당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라 그럴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뭔가 이건 되겠다 이런 그 뭐랄까 손질이 안 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2번 질풍 담당보다는 7번 금화 돌리가 좋다. 금화 돌리는 이 편성에서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로켓 하버의 자마다 가장 알죠? 7번 금화 돌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현권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도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 양호한 모습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3착을 차지했던 2번 나봄이 이 편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은 괜찮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 나봄도 이 편에서 충분히 된다. 자, 그래서 1경주에서는 2번 나봄과 7번 금화돌리 두 마리를 강력하게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2경주 오늘 강태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빰빠밤 짧게 이경주인데 이경주가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리지? 제가 요즘 이제 이 배당판에 신경을 안 쓰고 종합지 그런 예상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누가 팔리든 간에 이 편성에선 일단 저는 일본 통일 대박을 오래간만에 강하게 봅니다. 지난주에 돌진이란 말을 세게 봤는데 막판에 날라오다가 레이스가 빠르니까 4착인가 온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최고면이가 지용철 마방에서 승부가 있구나. 그래도 열심히 타고 지는구나. 이런 걸 딱 느꼈거든요. 그러면 일본 통일대박은 그동안 경주시 박시철이가 거의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요 근래에 이제 최고면과 하만시기를 기승을 시키면서 마방에서 슬슬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통일대박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스 자체가 4번 실버 브레이크가 여기에 또 10번 피오바는 빠르죠. 빠른데 이들 마필들이 사실상 아주 편한 선행이 아니면 지구력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본 통일대박도 금강경주에서는 빠른 순발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리 1000m 경주에서 일본 통일대박이 예전에 취입 일변도의 모습이 지금은 아닙니다. 선입이 되는 마필이니까 일본 통일대박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일본 통일대박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자, 토요일 경마 첫 번째 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 마스거리 한 방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일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일 3경주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자, 실버 아로고 오프가 정대상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중반 거의 걸어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놈은 선행을 가더라도 별 볼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빼어난 선행마가 없다면 당연히 편성상으로 봤을 때 종반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특세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쁜 순간이 꾸준하게 경제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또 문세영 기수가 굉장히 애주중지하는 것 같아요. 말을 참 이 마필을 탔을 때 보면 열심히 탄다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 기쁜 순간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되는 마필이고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를 쭉 내려가서 이제
예, 9번 뷰티풀 로드힐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가져가고 싶습니다. 초반에 이제 발주가 안 됩니다. 초반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인데 종반 추입력만큼은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고 거리가 1300의 느린 편성이라면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발주만 무난하게 받아준다면 종반 추입력으로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이기 때문에 이 9번 뷰티풀 로드힐도 필립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면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10번 터치 리비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면 1번 기쁜 순간이 부러지고 9번 10번 이 두 추입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동반 입상하는 그림이 그나마도 이제 배당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0번 터치 리비어도 기본적으로 추입력이 안정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력이 등락을 하면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고 그 이전에 3차로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 능력을 이번 교시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자, 10번 터치 리비어 이 편성에서 입상권 진입 기대해보고 싶은 마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1번 기쁜 순간 9번 뷰티풀 로드힐 10번 터치 리비어 이상 3조를 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1경로입니다. 요즘 이제 강타가 제주경과를 워낙에 잘하니까, 야,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제주도 살기도 좋다는데, 제주도로 이사 가서, 그냥 말년에 그냥 제주 전문가 예상가를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잖아. 제주경과 4개, 5개, 그것만 하는데 뭐, 그것만 하는데, 그거 뭐 달달달 외워서도 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봐요. 그래서 뭐 조교도 거기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주경마 예상가만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냥 힘이 떨어지면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그냥 나이가 좀 먹고 내가 좀 이제 좀 뭐랄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서울, 부산 이거 전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만 하든지 영천 일이 생기면 영천하고 부산만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경마 예상가만 하든지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나이가 은퇴하기 전에 그냥 그쪽으로 가서 그런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유경주는 2번 태음산성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때기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2번 태음산성을 인정을 하면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2번 태음 상승을 인정을 안 하면은 배당이 좀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편성인데 저는 2번 태음 상승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번 태음 상승도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나서긴 했지만 선행마가 아니에요. 요 마필은 안정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워낙에 선행력이 부족한 6번 그 별빛 축제나 7번 선구자와 같은 마필들이 취입 일변도, 그러니까 선행력이 완전히 부족해가지고 취입으로만 승부를 하니까 이들 마필들이 취입력이 굉장히 우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안정된 취입력을 갖고 있는 놈은 2번 태음사성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말이 더 세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2번 태음사성이 센 거지. 왜? 앞장을 나가니까. 앞장을 나가도 버티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2번 태음사성이라는 것이 전개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이 편성에서는 전개 2점까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비교적 느린 편성이긴 합니다만 이 2번 태음사성이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선행을 간다면. 선행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태음상성은 이 편성에서 자유철 마방에서 동반 2두까지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문성호 등장이 되면 당연히 버티는 그림이 그려진다. 고로 2번 태음상성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면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후차는 당연히 뭐 6번 별빛 축제, 7번 성구자, 9번 푸른 여걸 이상 3조입니다. 강명을 때문에 좀 덜 보고 싶고 전개 입점 중에서는 장유성 완장인 9번 푸른 여걸이 2번 편성에서 배당권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판 날라온다면 6번 별빛 축제와 7번 선구자 중에서 하나가 날라들어온다. 이 정도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갑니다.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가 끝나면 다음이 강타의 제주교차 3경주가 UCC 중매운이고요.
토요제 오경주가 또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기 때문에 3개의 승부처를 쪼르륵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전자 최대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재밌게 보는 마피는 1번 3명 여신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송재철이가 주행검사부터 쭉 탔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재철이가 이 마피를 기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일찍 풀고 나와서 초반에 이제 선입을 섰는데 종반 탄력이 파악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는 경지시에 재철이는 마음이 편하게 타면은 등자 자체가 상당히 응대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 그런데 얘가 이 인기만을 팔려버리면 등자 자체가 시프가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말에 기대면서 기승을 해요. 그만큼 자기가 뭔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문세영 기수가 그렇게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싸우면서 탔다고. 그래서 김명국 조교사나 김창욱 조교사가 그때 당시 김정진 마방의 초창기 때 문세영이 사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동틀 때 은퇴할 때니까 김정진 조교사 지금 김정진 조교사가 있을 때 김창욱이가 주정기수고 문세영이가 꼬마기수로 들어갔다고, 그 집에. 그때 좋은 말 많았을 때, 아일랜드 피부 있고, 동틀 때 있고, 좋은 말 많았을 때, 10조 전성기였을 때. 그럴 때 이제 말하고 싸우면서 말을 기승은 잘 못했는데, 재철이가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리듬, 그러니까 비인기말을 기승을 했을 때, 또 추인말을 기승을 했을 때, 그런 리듬을 선행말 말머리나 인기말 말머리에 연결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송재철 기수가 제 방송을 본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타는 게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밀리더라도 말을 좀 편하게 다뤄주면서, 세 번째 따라가라, 네 번째 따라가라, 뭔 상관이 있어. 말을 좀 편하게 다뤄주면서, 야, 너는 할 수 있다. 말한테 자꾸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말한테 이렇게 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은데, 이찬호하고 이런 애들보다 이 연구소, 그러니까 거기 졸업했을 때는 성적이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실전에 들어와서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말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3명 여식이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1200의 거리 적응력을 보여줬고, 마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주 500다마에 가까운 안말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3명 여식이 더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자, 이 마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일본 3명 여식, 이번 편성에선 조용한 승부처에 가장 그래도 배팅권의 난처가 쉽게 일어나는 일상 가능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 적중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과 UCC 중메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UCC 중메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에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 팔리더라도 거의 현군의 약간은 뭐랄까 부진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필이 강하게 팔리기보다는 이런저런 두서없이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간신권 마필은 4번 회색 탄환입니다. 허예창이 566승. 이 부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옛날에 그 왼체측 발로에서 말을 탔을 때 굉장히 그래도 잘 탔던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 허예창 기수를 보면 옛날에 그 부산 경마에 지금 조교사로 가 계신 최기용 기수라고, 최기용 조교사라고 있었는데, 야, 당대 최고니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선행만 나가면 거의 선행만은 부러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정도로 선행마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기수였는데, 허예창 기수가 상당히 그래도 제주경마에서 많은 좀 곧잘 타는 기수였는데 부상에 시달리면서 그렇지만 저는 허예창 기수 굉장히 괜찮게 좋게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채찍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채찍에 의존하는 건
체력이 안 되니까. 배유철 조교사도 막판에 채찍질을 많이 해서 막 동물 학대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키가 크고 체중 관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가려면 뭐 채찍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4번 회색 타나는 지난번 경주 때 조정을 거쳤지만 이번 편성에서 능력상 대가리입니다. 능력상 대가리이기 때문에 4번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청을 쉽게 해드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만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어떤 말을 가져갈지 여부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서 저는 4번 회색 탄을 넣고 어떤 말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팔리는 마필들 위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배당권 전력 위주로 해서 중부당 단통을 노리는, 자, UCC 준비행 승부처 제주교차 3경주, 자, 요즘 강타의 상승세 아시죠? 자, 제주경마 제대로 된 적중을 한번 읽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요일 5경주는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어떤 마필이 팔릴까요? 어떤 마필이 팔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간신권 마필로는 이 11번 장산 타이거라는 마필입니다. 장산 타이거. 이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죠. 지난번에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고, 또 체중 자체가 이렇게 많이 찌지 않아서 많이 살이 찌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못 뛰진 않았어요. 잘 뛰었어요. 잘 뛰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군살이 빠져서 나왔어. 그래서 이 12번 장산 타이거가 이번 경주 때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지난번 데뷔전, 그러니까 재검 때 모습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탄력도 괜찮은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는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마필인데, 저는 괜찮게 봅니다. 12번 장산 타이거가 다리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12번 장산 타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5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3두만 갖고 가서 때리고 맞춰서 결정을 짓고 싶은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4번 신진세력과 6번 청풍 정도가 선조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구성인데, 이들 마필들이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임 내지는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2번 소원천사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경시 1000m의 첫 도전을 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 아쉽게 3창을 차지하긴 했지만 나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사실상 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보는 견제에선 나름대로 잘 뛰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인데, 이번 편성에서도 2번 소원천사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도 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이번 편성에서 2번 소원천사는 뭐 강력한 배팅권에 축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4번 신진세력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간다면 금상첨화이고요.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긴 하겠지만, 선행과 선임이 모두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4번 신진세력도 지난번 경주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2번, 4번 거의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삼복승마 하나만 더 곁다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4번이 거의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6경주입니다.
요번 경기는 그래도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어느 정도 연장성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받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시티헌터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3연승을 구가하면서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과 선임을 모두 오갔던 마필이에요. 거의 선행도 선행 일변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경시는 5번 샤크가 빠르고요. 또 일본 포토시가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9번 시티헌터가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는데, 선행을 못 가면은 선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뭐 선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9번 시티헌터가 과연 선입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배팅권은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 이제 5번 샤크입니다. 사실상 이 선행 이 마필도 이제 선행과 선입을 오가는 마필인데, 사실상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행을 나서자 종반 지구력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소나마 아쉬운 면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직전 경주 이후에 이제 요배통 허리 쪽이 조금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5번 샤크도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5번 샤크가 선행을 가든 9번 시티헌터가 가든 제가 보는 견제에선 두 마필 모두가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5번 샤크나 9번 시티헌터가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요 중에서 한 마리가 부러졌다. 부러졌으면 누가 올라올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7번 질풍이란 마필입니다. 사실상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걸음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괜찮은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고요. 여기도 이제 더 배당권으로 안 읽어준다면 3번 작전 타임 정도인데, 사실 3번 작전 타임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가 빠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7번 질풍보다는 오히려 3번 작전 타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 작전 타임으로 갈지 아니면 당일날 7번 질풍으로 갈지, 이 정도 마필들 중에서 3복승마만 고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5경주 오르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7번 보물단지가 아마 당일날 상당히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4번 추정브로와 6번 비법과 9번 신천돌체가 비슷한 양상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의외로 보물단지가 이번 경시에 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패턴은 굉장히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또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인데, 7부 보물단지를 축으로 놓고 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7부 보물단지를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너무 맹신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저는 사실상 7부 보물단지보다 더 센 마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오히려 7부 보물단지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우성이하고 전현준이가 나오는 판택이니까, 장우성이 말이 안 되니까, 오버 명성진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7부 보물단지 쪽으로 인기가 몰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7번 이 보물단지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얘가 강력하게 팔린다면 얘를 자르고 들어갈 생각도 있고요. 얘가 좀 덜덜하게 팔린다면 얘는 가져갈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나 축마는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맥시멈 받치기 정도이고 자를 수 있는 마필이 7번 보물단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CC 메인 승부처는 뭐다?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면 어느 쪽에다 던져라? 배당 쪽으로 던져라. 이게 제 철칙입니다. 왜? 경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대끼리를 선호하는 건 남들이 죽으니까 나도 죽을 수 있고 남들이 보니까 나도 본다는 이런 동조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끼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밴딩을 하는 사람 마음은 인정을 한다. 그리고 마치 올 것처럼 보이고 배당판이 경마의 답을 가르쳤는데 무슨 답을 가르쳐줘. 다 책 보고 하는 사람들끼리 밴딩한 돈이 요즘 솔직히 말해서 고액자들 소수 만든 애들은 다 맞대기 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고 경마 이 배당판도. 그렇기 때문에 배당판을 맹신한 건 옛날 뚝섬 시절에 경마했을 때 수기 맞대기 했을 때 이게 외향적으로 사설 경마가 크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요즘은 배당판은 다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배당판이 오히려 아웃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좀 짠짠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의외로 큰 배당이 연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외관상 인기권 전력들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죠. 자 외곽 게이트의 10번 나우나우라는 마필입니다. 야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세다. 야 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승군 지난번 또 승군전이었죠. 1300에 첫 도전을 했어. 야 근데 선입으로 타고 와서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하는 걸 보고서 야 굉장히 센데 이렇게 해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근간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거의 복승률 100%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중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나오는 이편성에서도 대가리꼴을 인정을 해야 된다. 왜? 타고나니까.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강력 추천해 드린다면 5번 포트카입니다. 5번 포트카는 이편성에서 꼭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야 돼? 기본적으로 이편성 자체도 10번 나우나우가 레이스를 끄는 편성이에요. 물론 능력마가 선행을 가니까 레이스 자체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2번 스테파노 정도가 선입 전개가 가능하지만 5번 포트카도 기본적인 숙제예요. 그러면서 5번 포트카가 이제 막판까지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포트카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추천만은 10번 나우나우와 5번 포트카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 토요경마 강타의 현장 승부처이고 또 그 다음 이제 9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고 토요일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그리고 11경주하고 12경주는 오늘 의외로 대끼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후반에. 그렇기 때문에 8경주, 9경주, 10경주가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의 토요일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천년만년입니다. 천년만년. 자 이번 경주가 이제 1200에 데뷔전 때 1200에 출전을 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쉽게 3착을 차지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1000m로 거리가 줄어서 역시나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7번 천년만년은 뭐 이편성에서 뭐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7번 천년만년을 놓고 후착 찾기인데 후착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다 돼요. 10번 매직탑도 될 것 같고 14번 달리나 강적도 될 것 같고 5번 장산 맨사도 될 것 같고 8번 블랙시가도 될 것 같고 안 되는 놈보다 되는 놈이 더 많아. 그렇다면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아주 큰 배당은 거짓말이고 짭짤한 배당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주에서 이번 8경주 시험장 승부처에서 자, 7번 천년만년을 놓고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만년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거든요. 이 선행을 가니까. 그러면 누가 올까? 그러면 정계 2점을 갖고 있는 놈이 올까? 아니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말이 올까? 그러니까 그 두 마리는 필히 가져가야 되는 거지. 왜? 대가리가 레이스를 빨리 끄니까 바짝 붙어서 뛰는 놈이 정계 1점을 갖고 들어올 확률이 50%. 얘가 무너졌을 때 막판 추임력이 누가 제일 우수하냐? 그 놈이 5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간단합니다. 자, 타협은 토요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늘 토요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베이당으로 한번 터뜨려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7번 1비가 팔릴 가능성이 있죠. 7번 1비. 야, 지난번 경주 때 1비가 이빠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런데 좀 불안하지 않나? 야,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와, 그 경주력을 옴팡지게 끌어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걸음이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때는 어떻게 뛸지, 그게 관건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정 하강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워낙에 지난번 경주 때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 하강을 보인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 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7번 1비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빼고 싶어도 못 빼는 마필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을 노리는 준비인 승부처가 아니라는 건 딱 감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한 10배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20배, 30배 나올 수가 있어요. 왜? 후차권에서는 은근히 다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다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두루두루 또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레이드 캡틴 팔리겠죠. 6번 대대장 팔리겠죠. 8번 칼리프안이 팔리겠죠. 12번 골드올리 팔리죠. 9번 아슬란 팔리죠. 1번 금강이 팔리죠. 다 팔릴 거란 말이야. 행운축제도 팔리고. 그러면 이런 마필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옥석을 가리기가 만만치가 않고 또 그 옥석을 가리는 데 있어서 중배당 단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UCC 준비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7대 승부처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빠 터집니다. 빠 소리가 나듯이 터질 것 같아요. 이제는 티나 브로드의 환상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벗어났을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이번 헤이킨이 바람이 좀 불겠죠. 그간에 이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승본전에서도 옴팡지게 능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표정인데 이번 헤이키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이 오부직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무리입니다. 무리고 마필 자체가 450다마의 중치 마필입니다. 앞말이고요. 그럼 이 마필은 사실상 순발력과 정반 탄력을 놓고 봤을 때 순발력 쪽이 괜찮고 종반 탄력도 괜찮아요. 그 옛날에 34조에 조경호가 타던 말 중에서 그 조그만 앞말이 있었는데 말의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제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AK 그거보다 크죠. 그건 420다마짜리였는데 근데 요번 경주 때는 이번 헤이켄이 직전 대비 2.5kg가 늘었고 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마체 자체도 작고 직전 경시에 선행력을 옴팡지게 끌어내면서 추임력이 하강을 했던 마필인데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가장 우수하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뽑아내면 무리를 하면 조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게 말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오버페이스를 하면 한 2, 3일간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지. 똑같아요. 말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헤이킨은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헤이킨을 세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행력이 특출나거나 추임력이 온팡지거나 어떤 주특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는 직전 경주 시 이번 헤이킨과 같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놈 제2의 헤이킨을 고르는 것이 이번 경주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이번 헤이킨을 자르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헤이킨은 저는 안 봐요. 그래서 이번 헤이킨을 설명을 드린 거야. 그래서 메인 승부처는 뭐다? 배당이 터진답니다. 터지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숨어있는 배당만을 찾아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요거 당일날 A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0경주는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메인 승부처는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선행마들이 천국이다. 왓츠빌리지, 미래용, 최강실버, 실러, 그 다음에 뭐 올수, 뭐 9번 플리시스키 다들 선행만 하면 아주 두말 하면 나 빼면 좀 아쉽다고 얘기할 정도야. 그런데 거리가 1200이야. 일단 1번 농스피드는 자르고 가고 2번 미래용도 사실은 아주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 지난번 경주시 선입전개를 하면서 온팡지게 능력을 끌어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는 55km의 정적이를 태워놨어요. 일단 선행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적이가 타는 순간에.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정적이 빠따와 2000원 빠따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미래용은 좀 약하게, 사이즈를 약하게 보고 얘가 지금 오는 그림은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5번 왓츠빌리지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 그때 이제 교환 경기로 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온 뒤에 오리지널 사거리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서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재검 때 말걸음을 보니까 걸음은 좋은데 목놀림이 없어. 그게 이제 너무 꽉 잡아서 목놀림이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놀림이 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 목놀림이 없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 리듬감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발걸음과 목이 아주 자연스럽게 놀아야지 걸음의 베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정구 운동이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모가지를 흔들면서 뛰어야지 모가지를 딱 놓고 이렇게 뛰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구 운동이 없이 추진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5번 왓츠빌리지가 과연 베스트냐. 능력 사이즈로 보면 뭐 센 말이긴 한데 그게 문제이고 7번 이 최강실러는 얘가 이번 편성에서는 대가리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왜 그러냐. 환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이고 2차로가 탔으니까 이번 편성에서는 대가리로 인정을 한다. 10번 연두인데 얘도 지금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예요.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 이 490다마 내지는 485다마 정도인데 501kg로 재검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얘는 의외로 재검 때 보니까 몸돌림이 굉장히 좋고 걸음도 굉장히 좋아요. 야, 연두하고 왓츠빌리지하고 같이 장기 휴양을 하고 재검을 치르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모습으로만 놓고 본다면 10번 연두가 더 좋다. 그러면 사이즈로 보면 당연히 5번 왓츠빌리지가 좋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7번 아니면 7번 5번 7번 10번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틀릴 때 틀린 대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뭐 지조가 있어야지. 12경주입니다. 이건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 실버울프, 8번 장산대로, 9번 이스트킨, 이상 3조가 모두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사이즈상 6급인데 실버울프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 거리가 1400이고
그간 두 번의 경주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했는데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장산대로하고 9번 이스트킨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9번 이스트킨 선행을 안 갈 거고, 문제는 근데 2번 실버우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장산대로의 문세영과 실버우프의 유승환이는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버우프가 선행을 가면 문세영이가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직선에서 어떤 모양새를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찍 따버리면은 2번 실버우프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8번 장사대로가 따라가면서 막판에 이제 딸 생각을 하고서 편안하게 보내줘 버리면 의외로 2번 실버우프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8번은 대가리 놓고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8번에 따라서 잡아버리면 9번 이스트킨이 올 것 같고, 안 잡고 따라가면 2번 실버우프가 어부지리로 올 수도 있고,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 앞선을 형성하는 2번 실버우프와 8번 장사대로와 9번 이스트킨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주는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외곽 게이트 이제 13번 누리형이 있는데 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9번, 2번 이 중에서 8번 장산대로를 제일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준비한 토요경마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경마 경마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으시죠? 여러분들도 강타가 어떤 맥을 갖고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잘 체킹이 되셨고 경주의 맥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 지난주와 더불어 멋진 대성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실전에서 완벽한 대승을 여러분도 거두시고 강타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